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품격 있어 보일까?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은데. 60을 넘기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품격은 학벌이나 재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서 나온다는 거요. 70이 넘은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품격 있는 사람은 말부터 다르더라고. 첫마디부터 다르더라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품격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은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 그리고 반드시 하는 말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그냥 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않는 말, 나는 말이야. 병철 씨는 모임에만 나가면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젊었을 때 회사에서. 나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나는 말이야, 내가 봤을 땐.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병철 씨는 자기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손주가 말을 안 들어서. 병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말이야, 우리 손주는 완전 천사야. 엄마 말도 잘 듣고.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 하지만 병철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이야, 손주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해.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은 병철 씨와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단톡방에서 모임 날짜를 정할 때도 병철 씨만 빼고 따로 모였습니다. 병철 씨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이 왜 나를 안 부를까? 하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도 돼? 형님은 자기 얘기만 해.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아. 만날 때마다 피곤해. 병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는 말이야만 했는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나는, 내가로 시작하는 문장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의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회피 대상이 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4.7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과거 자랑이나 자녀 자랑을 하면서 나는 말이야를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것이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를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모든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바꿉니다. 상대방이 관심 없어도 계속 말합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나는 말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라고 묻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대화는 독백이 아니라 교류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한번 멈추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관심 있을까?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나는 말이야를 입에 달고 사는 순간 여러분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않는 말. 요즘 젊은 애들은. 순옥 씨는 젊은 사람만 보면 잔소리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마트에서도, 버스에서도, 동네에서도. 순옥 씨는 늘 젊은이들을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순옥 씨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어른 공경도 모르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순간 한 젊은이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칸으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젊은이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옥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자리도 안 양보하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버스에서 큰 소리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응, 했지. 왜?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도 다 듣잖아요. 그럼 더 안 양보해요. 기분 나쁘니까요. 순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세대 갈등 연구에 따르면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노인에 대해 젊은 층의 82%가 꼰대라고 인식하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도움을 주려던 마음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을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세대 차이를 무시로 평가합니다. 자기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젊은이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폄하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요즘 젊은 애들은 이 아니라 요즘 젊은 분들은 대단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24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고 무례하다. 240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도 어른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세요. 젊은이들은 여러분과 다를 뿐 틀린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여러분은 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않는 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동수 씨는 자기 성격을 정당화했습니다.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는 미안해. 내가 원래 직설적이야. 약속을 자주 어기고는 미안해. 내가 원래 깜빡깜빡해. 화를 내고는 미안해. 내가 원래 성질 급해. 동수 씨는 자신의 잘못을 성격 탓으로 돌렸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 성격이 그렇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은 지쳤습니다. 상처받아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넘어가고, 약속 어겨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이해하고, 화내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참고. 어느 날 한 친구가 폭발했습니다. 야,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이면 고칠 생각은 안 하냐?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동수 씨가 변명했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떡해?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안 만날래. 나도 상처받기 싫거든. 그리고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 성격이 그런데 어떡하라고. 하지만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사람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태도를 유지할 경우 가족 관계까지 악화되며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를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격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고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여러분이 70이든 80이든 변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내가 원래 직설적이야가 아니라 미안해, 말을 조심할게라고 하세요. 약속을 어겼다면 내가 원래 깜빡깜빡해가 아니라 미안해, 다음엔 꼭 지킬게라고 하세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를 입에 달고 사는 순간 여러분은 발전을 멈춘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않는 말, 그거 얼마야? 명숙 씨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 옷 괜찮네, 얼마야? 집 샀다고? 얼마 주고 샀어? 차 바꿨어? 얼마짜리야? 손주 학원 보낸다고? 한 달에 얼마야? 명숙 씨는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인데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친구가 새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 그 가방 예쁘다. 얼마야? 친구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아니, 얼마냐니까? 백화점에서 샀어. 그래서 얼마야? 친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0만 원 좀 넘어. 명숙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헐, 가방에 100만 원?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냐? 친구는 그날 이후 명숙 씨를 만날 때 새 것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또 가격 물어보고 비싸다고 할까봐.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은 명숙 씨와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명숙이한테 가면 맨날 가격 물어봐서 불편해. 명숙 씨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예일대학교 사회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이나 소비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가격을 묻는 행동은 경계의 침범으로 인식되며 관계 불편함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격을 물은 후 비싸네, 아깝다 등의 평가를 덧붙이는 경우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야? 를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침범합니다. 가격으로 사람과 물건을 평가합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그거 얼마야? 가 아니라 그거 정말 예쁘네요 라고 말합니다. 가격은 관심사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묻지 말라. 누군가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가격을 묻지 마세요. 예쁘네요, 잘 어울려요, 좋아 보여요.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가격이 궁금하다면 인터넷에서 혼자 찾아보세요. 그거 얼마야? 를 입에 달고 사는 순간 여러분은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하지 않는 말, 내가 해줬잖아. 영희 씨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꼭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내가 돈 빌려줬잖아. 내가 너희 애 봐줬잖아. 영희 씨는 자신이 베푼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기시켰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면 영희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 전세금 도와줬잖아. 아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올 때 영희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와.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땐 내 일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도와줘야지.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영희 씨를 피했습니다. 영희 언니한테 도움받으면 평생 들어야 해.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 돈 갚아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니까 빚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아들도 어머니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가 효도 못하는 자식 같잖아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영희 씨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도와준 건데 왜 다들 날 피할까?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베푼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의 경우 받은 사람에게 빚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주며
이것이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할 경우 사랑이 아닌 거래로 인식되어 정서적 유대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줬잖아를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베품을 은혜로 강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베푼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내가 해줬잖아가 아니라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성인은 베풀 때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상대방이 빚진 게 아닙니다. 도와주고 나서 내가 해줬잖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 도움은 폭력이 됩니다. 정말로 베풀고 싶다면 베풀고 잊으세요. 내가 해줬잖아를 입에 달고 사는 순간 여러분은 은혜를 강요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이것이 진짜 품격을 만드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하는 말. 여러분은 어떠세요? 70이 넘은 정수 씨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정말 좋더라. 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오,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친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성산 일출봉이 정말. 정수 씨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다 말하고 나서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요즘 어디 가보셨어요?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경주에. 정수 씨는 또 경청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수 형님은요? 그제야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올해 부산에 다녀왔는데.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정수 형님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우리 얘기를 진짜 들어주시니까. 정수 씨는 말이 적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화 중 상대방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경청하는 사람일수록 호감도가 평균 78% 높으며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1순위로 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화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글을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듣기를 먼저 합니다. 대화의 주인공을 상대방으로 만듭니다. 자기 이야기는 나중에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둘, 입이 하나 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기 이야기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2번째로 반드시 하는 말, 덕분입니다. 65세 미숙 씨는 누가 칭찬하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해 보이세요. 아이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같이 운동해 주셔서 제가 건강한 거예요. 옷이 잘 어울려요. 여러분이 골라주셔서 그래요. 제 안목은 별로인데. 요리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드셔주셔서 그래요. 덕분에 보람 있네요. 미숙 씨는 자신의 성과를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미숙 씨가 동네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봉사할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이 응원해줬고, 이웃들이 함께해줬고,
친구들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숙 씨는 겸손했지만 오히려 더 존경받았습니다. 반면 미숙 씨의 친구 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건강해 보이세요. 당연하지. 내가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옷이 잘 어울려요. 그치? 내 안목이 좋거든. 요리 맛있어요. 나 요리 잘하잖아. 원래 영자 씨는 모든 칭찬을 혼자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영자 씨를 덜 칭찬했습니다. 저 사람 칭찬하면 우쭐대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영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성공이나 칭찬을 받았을 때 덕분입니다라고 공을 나누는 사람의 경우 신뢰도와 호감도가 평균 86%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기회와 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든 공을 혼자 가져가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돋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립되고 회피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덕분입니다를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겸손합니다. 공을 나눌 줄 압니다. 주변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공을 인정한다. 여러분이 칭찬을 받았을 때 제가 잘해서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요가 아니라 함께 운동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했다면 제가 노력해서요가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하는 말.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70세 동현 씨는 젊은 사람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젊은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동현 씨가 물었습니다. 저것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동현 씨가 말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동현 씨는 메모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분들은 정말 똑똑하세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직원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멋지세요.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이가 교통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동현 씨가 물었습니다. 저거 편해 보이는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현 씨는 언제나 배우는 자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에게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동현 씨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동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나이 드셔도 배우려고 하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MIT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노인의 경우 세대 간 관계가 월등히 좋으며 젊은 세대로부터 존경과 도움을 받을 확률이 일반 노인보다 5.2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선생님으로 대우하는 것이며 이것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를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나이에 관계없이 배웁니다. 젊은이를 존중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겸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이 70이든 80이든 배울 게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요즘 것들은 이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손주에게 배우세요. 젊은 직원에게 배우세요. 버스 옆자리 젊은이에게 배우세요.
그 자세가 여러분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하는 말.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80세 순자 씨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 순자 씨가 말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외롭지 않아요.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을 때 순자 씨가 말합니다. 며느리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네요. 정말 행복해요. 손주가 전화했을 때 순자 씨가 말합니다. 우리 손주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고마워. 순자 씨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 씨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고맙다고 하셔. 덕분에 나도 기분이 좋아. 순자 언니 만나면 기분이 좋아. 우리를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니까. 반면 순자 씨의 동생 경자 씨는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불평만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며느리가 음식을 해와도 이런 건 내 입맛에 안 맞아. 손주가 전화해도 학교는 잘 다니냐? 공부는 하고? 경자 씨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만나면 피곤해. 맨날 불평만 하시고. 경자 언니는 만나기 싫어.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UCLA 긍정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의 경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가 평균 92% 높으며 본인도 우울증 발생률이 73% 낮고 행복도가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를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감사할 줄 압니다. 긍정적입니다.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행복을 나눌 줄 압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친구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덕분에 맛있게 먹네요. 가족이 무언가를 해줬을 때 여러분 덕분에 제가 편해요. 손주가 전화했을 때 여러분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그 한마디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하는 말.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75세 정수 씨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의견을 말해도 정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관점도 있네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A당을 지지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B당을 지지했습니다. 둘이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 선생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친구가 진정했습니다. 정수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우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차나 한 잔 더 할까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육아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정수 씨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수 씨가 말했을 겁니다. 그건 아니야. 우리 때는. 하지만 정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네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며느리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정수 씨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논쟁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갈등 해결 능력이 월등히 높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혜롭고 품격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이 이런 태도를 보일 경우 젊은 세대와의 관계가 훨씬 원만하고 가족 갈등도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를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부한회동하지 않는다.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야,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도 맞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방도 옳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각자의 관점이 있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다르게 해도 여러분 방식도 좋네요. 손주가 다르게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도 맞아. 친구가 다른 의견을 내도 여러분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그 한마디가 논쟁을 대화로 바꿉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 하나, 나는 말이야. 둘, 요즘 젊은 애들은. 셋,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넷, 그거 얼마야? 다섯, 내가 해줬잖아. 이런 말들은 여러분을 무례하고 꼰대 같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품격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말 5가지. 하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둘, 덕분입니다. 셋,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넷,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다섯,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을 겸손하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꼭 하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게 하고 행동이 말보다 앞서게 하라. 하지만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기분 좋아질 말을 먼저 생각하라. 품격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말이야. 대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대신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대신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거 얼마야? 대신 정말 예쁘네요. 내가 해줬잖아. 대신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이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자기 이야기부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으세요. 두 번째, 칭찬받으면 혼자 받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세 번째, 젊은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네 번째,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다섯 번째,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품격은 학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품격은 지위로 생기지 않습니다. 품격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